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또 수학2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자, 이번 주 마지막 수업인데, 자, 여러분들 이것까지 잘 들어놓고 다음 시간에 만났을 때 여러분들 뭐 빼먹은 거 없이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고 이렇게 우리 같이 수업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수학2에서 이렇게 나가야 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학교에 나왔다고 해서 막 꼼꼼하게 다시 짚어줄 그런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온라인 기간 중에 뭐 놓친 부분이 있다, 아니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의 내용 수강하고 다시 이렇게 그 등교 준비했으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오늘 수업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뭘 배웠었는지 여러분들 다 기억할까요? 어제였죠, 어제 뭘 배웠었는지 기억할까요? 어제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은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었는데,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지금 벌써 3시간이 됐어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우리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점으로 갈 때, 어떤 x 값이 어떤 한 값으로 갈 때, 뭐 0으로 갈 때, 1로 갈 때, 그때 함수 값이 어딘가로 모인다. 뭐 함수 값이 3으로 모인다. 자, 그러면 그 극한 값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그때 그 경우를 수렴한다. 이렇게 함수는 수렴한다. 그 점에서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점으로 모이지 않고 이렇게 한없이 올라가거나 한없이 내려가는 경우를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자, 한없이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무한대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했고, 또 한없이 내려가는 것,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계속해서 커지는 한없이 내려가는 것을 또 음의 무한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 경우 수렴하지 않는 이외의 경우는 발산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x 값을 이번에는 어떤 점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무한대로 또는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보냈을 때 함수가 뭐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 경우는 우리가 한쪽 방향만, 계속 커지는 방향만 보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작아지는 그 방향만 보거나 그 방향만 우리가 따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그 점이 어디로 이동하냐라는 거 우리가 따져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함수의 극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좀 이런 거를 모아서 모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그냥 여러분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 우리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배울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후에 있을 뭐 미분이나 적분 그런 데서도 많이 쓰이고, 특히 이렇게 함수의 연속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바로 우리가 쓰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수업만큼은 진짜 제대로 들어놓고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우리 좌극한과 우극한,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총망라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배울 건데,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이 극한의 개념,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 학습지에 이 그래프가 있긴 한데, 여러분 이 그래프보다는 먼저 여러분들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일단 수직선에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다라고 했냐면, 거기 학습지에도 나와 있겠지만 좌극한 그리고 우극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예요. 자, 좌극한과 우극한은 여러분들이 세트로 이렇게 같이 배워놓으면 될 거예요. 뭐 어차피 여기 보면은 좌극한, 우극한. 자, 이 좌가 무슨 좌일 것 같아요? 왼쪽에서 이루어지는 극한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오른 우겠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극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좌극한, 우극한,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극한을 따지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같이 한번 이 수직선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선 이쪽으로 가면 점점 어떤 수가 되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수가 돼요. 1, 2, 3, 4 이렇게 우리가 배치를 하잖아요. 자, 그럼 왼쪽으로 가면 어떤 수가 된다는 거죠? 작은 수.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점점 가니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은 수가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큰 수가 된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점 A를 잡아놨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왼쪽은 a보다 큰 수들일까요? 작은 수들일까요? a보다 작은 수들이겠죠. 작은 수들. 그러면 오른쪽은 a보다 큰 수들이 이렇게 배치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왼쪽에서 오는 극한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원래 극한을 따질 때 우리가 맨 첫 시간이랑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x가 어떤 a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걸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x가 a로 간다라는 걸 표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냐면은 한 방향으로만 그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방향도 가고 이 방향도 가는 것을 둘 다 확인해서 뭐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우리가 따졌었는데, 자, 여기서 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볼 좌극한과 우극한. 자, 좌극한은 왼쪽에서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왼쪽에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쌍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왼쪽에서만 오는 거를 보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방향 헷갈리면 안 돼요. 왼쪽으로 가는 걸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좌극한. 왼쪽에 있는 극한이니까 왼쪽에서, 그러니까 작은 쪽에서 이렇게 A 쪽으로 다가오는 이 극한이다라는 거죠. 왼쪽에서 이루어지는 극한. 오케이? 자, 그럼 우극한은 뭘까? 우극한은 뭐 여러분들 쉽겠죠?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자, 얘가 바로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 그러니까 A보다 큰 수인데 점점 A 쪽으로 다가오는 극한이 우극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극한이 우리가 따지는 그런 방향이고, 그리고 이쪽 왼쪽이 좌극한을 따지는 그런 방향이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면은 사실 좌극한, 우극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이해하고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만 잘 기억한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좌극한과 우극한 이 방향성의 개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학습지 내용 채우고 그래프로 옮겨서 우리가 극한을 어떻게 따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한번 채워볼게요. 일단 학습지 좌극한과 우극한 이렇게 써있는데 동글뱅이 표시로 이렇게 돼 있죠.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얘를 이름은 뭐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자, 다시 그려줄게요. 자, a보다 작은 부분이 어디였죠? 이 왼쪽인데 a보다 작으면서 A에 가까워지는 것,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오는 것 뭐라고 하죠? 왼쪽이니까 좌극한이라고 해요. 이름은 좌극한이에요. 좌극한인데 우리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우리가 원래는 X가 A로 다가간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왼쪽에서 A보다 작은 값이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 자, 이건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각자만의 생각한 그런 표현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좀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표현하냐? x가 어딘가로 간다라는 표현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a 쪽 방향으로 간다. 우리가 여기까지 똑같은데 a보다 작은 수라고 했잖아요. 자, 작은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보통은 마이너스 기호를 써서 표현해요. a보다 작은 수들, a보다 작은 수들 이렇게 해서 기호로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학습지에다 잘 정리해 놓으면 좋겠네요. x가 a보다 작은 수로 이렇게 x가 a보다 작으면서 a로 가까이 다가갈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a에 한없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a보다는 작은 애들, 이렇게 작은 애들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도 좀 무방하긴 해요. 이렇게 작으면서 a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그 형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상태로 이해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학습지 밑에 있는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fx에서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고 해요. 자, 그러면 크다는 거는 이쪽 a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없이 크면서 a에 가까워질 때 얘 이름 뭐라고 했죠? 얘는 우극한이라 한다. 우극한이라 하는데, 자, 그럼 얘 기호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얘 표현했던 거 우리 딴에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보자면은 x가 a로 가까이 다가가는 건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큰 값들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작은 값들을 마이너스로 표현했으니까 큰 값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큰 값들을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극한을 표현한 것이다. a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지만 이 a보다 큰 값을 유지하면서 한없이 다가가는 상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 학습지에 잘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학습지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의 개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베이스는 만들어졌는데 우리 그럼 같이 한번 그래프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함수 fx에서 x가 a-로 갈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라는 건 a보다 작은 값들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작은 값들 이렇게 이 방향으로만 다가갈 때라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만 다가갈 때, 왼쪽에서 a로 다가갈 때, 자, 이때 일정한 값 fx의 값이 일정한 값 p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자, 지금 보니까 이쪽으로 다가간다라고 했어요. x의 값이 이쪽으로 다가갈 때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따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프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x의 방향을 따라서 그래프를 따라가면 돼요. 자, 지금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a로 다가갈 때는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이 방향 이 안에서만 우리 따져야 되니까, a가 작은 부분에서만 따져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점점 이 점으로 가면서 함수값은 p로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함수값은 p로 가까워지는 상태이다. 자, 이런 경우 그러면 우리가 이 p를 뭐라고 하느냐? p를 바로 이제 x는 a에서 fx의 좌극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좌극한 값, 여러분들이 좌극한이 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함수값이 어느 값으로 다가가는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따져보고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좌극한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쌍방향으로 이렇게 따져봤잖아요. 자, 그런데 좌극한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서만 다가오는 상태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가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기호 표현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좌극한의 기호 표현 어떻게 하느냐? 자, 얘는 우리가 극한은 극한이니까 리미트를 쓰는 건 똑같아요. 리미트를 쓰고 x가 a로 갈 때인데, 자, x가 a로 갈 때뿐만이 아니라 a보다 작은 값을 유지하면서 a로 다가갈 때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썼던 이 기호 표현을 쓰면 돼요. a 마이너스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때 fx의 극한 값은 p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호를 쓰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표현이랑 다른 부분은 바로 이 부분만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도 꼼꼼하게 잘 확인하고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극하는 기호 표현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또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것도 잘 쓰진 않겠지만 이렇게 써도 좋아요. x가 a-로 갈 때, 그러니까 a보다 작은 값을 유지하면서 a 하나씩 가까워질 때, 이때 fx가 p로 가까워진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도 똑같은 표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학습지에 정리해 놓으면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 좌극한 했으니까 우극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극한 볼 건데, 자, 우극한은 어떻게 할까요? 우극한. 자, 좌극한 했으면은 그거 비슷하게 우극한으로 이렇게 따올 수 있겠죠? 자,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는 극한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x가 a보다 큰 값을 유지하면서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그때 우극한을 따지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우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우극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극한을 뭐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x 값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뭐 그냥 참고 삼아 두고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함수 위에서 어떻게 점이 이동하는지. 자, 지금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a 근처에서 적당히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a에서 여기 딱 멈추게 되니까 우리가 이 방향으로 점점 다가가는 형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보니까 함수의 그래프의 그 높이가 함수값이에요. 함수의 그래프의 높이가 어디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Q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우극한 값은 바로 Q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하면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우극한, 자극한 우리 값 구하는 거, 우리 조사하는 거는 좀 이따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거니까 같이 한번 개념 좀 더 정확하게 잡고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우극한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 높이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낮아지는지 뭐 높아지는지, 자, 우리가 어디로 다가가는 따져보면서 할 수 있다. 우극한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기호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기호 표현을 한번 써볼 건데, 자, 우극한도 마찬가지로 극한이니까 리미트를 써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에 x가 이번엔 우극하니까 a 플러스로 할 때, 이때 fx의 극한 값은 q이다. 이렇게 기호로 쓰면 된다라는 거죠. 숙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쓰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써도 괜찮아요. 자, x가 a 플러스로 가까워질 때 fx가 q로 가까워진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사용해도 좋은데, 자, 이렇게 일일이 쓰기 너무 기니까 사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이제 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안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호 표현 익숙해지도록 많이 연습해주면 좋겠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이 부분 진짜 중요해요. 좌극한, 우극한 진짜 중요하니까 우리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개념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제 1번과 2번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문제집이든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뒤에 있는 문제들 아니면 뭐 선생님한테 자료 요청하면은 문제 더 이렇게 주도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연습 많이 할 수 있도록, 특히 좌극한과 우극한의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잘 준비해 놓고 다음 수업 뭐 연속이나 미분 그런 것들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예제 풀어보면서 그 개념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예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보니까 함수 fx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x가 1보다 클 때는 x를 따라가고 x가 1 이하일 때는 마이너스 x를 따르는 그런 함수이다. 자, 이런 우리가 함수를 주어놓고 x는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해보라 라는 걸 우리가 문제로 보게 됐어요. 자,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래프를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을 각각 구하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극한에 대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 다양한 상황에서 볼 때 이렇게 구간별로 찢어져 있는 그런 함수를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리는 연습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되게 복잡해 보인다고 겁을 먹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어떻게 그리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x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x가 1이 이하일 때로 나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 x가 1인 지점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부분 오른쪽과 왼쪽으로 우리 x를 기준으로 나누니까 x값이 1보다 클 때, x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눠놓고 우리가 따져보자 이거죠. 자, 일단 x가 1보다 클 때 y는 x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보다 클 때 y는 x를 따르니까 그냥 x를 가지니까 자, 함수 y는 fx는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우리 일단 시작점을 먼저 잡아야겠죠? 자, x가 1일 때 그럼 얘는 몇이 되죠? 함수값은 x가 1일 때 x값이니까 x가 1일 때 함수값은 1을 가진다라는 볼 수가 있어요. 자, 1을 넣어주면 1을 가지니까 자, 그래서 1,1이 바로 이 지점에서의 시작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시작되는 부분이긴 한데 x가 1보다 클 때니까 우리 이 점은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빈 동그라미로 우리 이렇게 채워놓고 우리 함수를 그리면 되겠다. 자, 여기서 기울기가 1인 그런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y는 x를 따르고 이쪽 x가 작은 부분에서는 y는 마이너스 x를 따르니까 우리 각각 나눠서 보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y는 x를 그려주면은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그런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다. 자, 그리고 x가 1 이하인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자, 마이너스 x라고 했으니까, 자, 1을 넣어보면, 시작점을 여기 따져봐야 되는데, 1을 넣어보면 몇이 나오죠? 여기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이 바로 시작점이다. 자, 근데 여기서 x가 1 이하라고 했으니까 1도 포함하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1, 마이너스 1에 포함하는 점으로서 우리 시작을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점을 꽉 채워서 시작을 하고, 마이너스 x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런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타나게 되고 원점을 지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그래프를 성공적으로 그려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x가 1인 부분에서 양쪽으로 나뉘는 그런 그래프로 우리가 딱 그릴 수 있겠다. 그럼 얘를 갖고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x는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조사해라 라고 했는데, 자, x가 1에서 좌극한을 먼저 조사하기 위해서 왼쪽에서 이루어지는 극한, 자 x는 1보다 작으면서 1로 가까워질 때 우리 따져보도록 할게요. 1보다 작으면서 가까워질 때 어떻게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 이동하는지 한번 보니까, 자, 이 부분은 마이너스 x를 따라 이동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어딘가로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나요? 어딘가로 그 높이가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보니까 점점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좌극한 x는 1에서의 좌극한 값은 바로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우리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좌극한 리미트 써주고 x가 1로 가는데 1보다 작으면서 1로 가까이 다가가니까 1 마이너스 다가갈 때 fx의 극한값은 몇이다? 우리가 구한 대로, 확인한 대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극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극한은 1보다 크면서, 오른쪽에서 1보다 크면서 1로 가까워지는 그런 극한을 찾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1보다 크면서 가까워지니까 우리 함수 그래프가 이쪽에서 따라가면 되겠죠. 이쪽에서 따라가 보니까 높이가 점점 이 부분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라. 이 부분으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높이가 어디냐? 높이가 1로 이렇게 다가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y값이 1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으니까 얘가 바로 x는 1에서의 우극한 값이구나 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호를 표현하면은 리미트 x가 이번에 1 플러스 우극한 1에 x는 1에서 그 우극한 값이니까 1 플러스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우리 확인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 값을 각각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예제 1번 이렇게 해봤는데, 예제 2번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연습해보고 같이 한번 맞춰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잠깐 영상 멈춰놓고 여러분들 예제 2번 직접 한번 풀어보고 그래프 그리고 직접 한번 풀어보고 한번 선생님이 풀이랑 비교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2번 풀 건데, 자, 지금 여기 학습지 여기 만들면서 여기 오류가 있었어요. 자, 여기 3 빠졌죠? 여러분들 뭐 센스 있는 친구들은 여기 3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냥 대충 이렇게 채워넣고 했을 텐데, 자, 여기 3 넣어서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는 3에서의 그래프를 그리고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예제 1번 보니까 3 마이너스, 자, 1번 보니까 극한인데 x가 3 마이너스로 할 때 fx의 값을 구하고, 자, 얘 2번은 x가 3 플러스로 할 때 fx의 값을 극한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x는 3에서의 좌극한을 구하여라, 얘는 x는 3에서의 우극한을 구해라 라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같이 한번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fx가 x가 3보다 작을 때 x 플러스 1을 따르고 x가 3 이상일 때 2를 따른다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아까 했던 대로 x는 3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부분, 이 부분은 x가 3보다 작은 부분이고, 이쪽은 x가 3보다 큰 부분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눠놓고 우리가 그릴 건데, 자, x가 3보다 작은 부분은 x 플러스 1을 따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시작점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시작점, 일단 x는 3에서 우리가 시작하면 좋겠죠? x는 3에서 시작하면 좋으니까 3, 몇을 대입하면 좋은지 우리가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 3을 넣어보면 몇이 나오죠? 3을 넣으면 4가 나와요. 그러니까 3,4에서 시작을 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3,4에서 시작을 할 건데, 자, 이 점을 포함하느냐 보니까 포함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빈 동그라미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 빈 점으로서 우리 시작을 하고, x 플러스 1을 따른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 x가 3보다 작은 부분 x 플러스 1을 따른다. 자, 여기다가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x 플러스 1은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1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0,1을 지나고 3,4를 지나는 이런 직선을 우리가 그려주면은 x가 3보다 작은 부분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3 이상일 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서 2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y는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y는 이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자 얘는 어떻게 그려진다라고 했죠? 자 일단은 시작점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3, 몇이 시작점이죠? 3, 여기다 x에 3을 넣어보면 몇일까요? x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2가 돼요. 3,2에서 시작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3,2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자 2점에 시작을 하는데 x가 3일 때도 포함하는 경우니까 우리가 여기는 점을 이렇게 채워서 여기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3,2에서 시작을 하고 y는 이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자 근데 얘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했는지 기억할까요? 자 y 값이 2인 모든 점을 모아놓는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어요. y 값이 2인 그런 직선의 그래프. 자 근데 우리는 지금 x가 3 이상인 부분만 우리가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다. 자 그래서 x가 3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을 따르고, x가 3 이상일 때는 y는 이 그래프를 따르는, 그럼 우리가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 자 얘가 바로 y는 fx의 그래프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값들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보니까 x가 3 마이너스로 갈 때래요. 자 그러니까 x는 3에서 fx의 좌극한 값을 구해라. 3 마이너스니까 이 부분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이쪽에서 보면 된다고 했죠. x가 3 부분에서 적당히 이렇게 따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점점 어디로, 높이가 어디로 가까이 다가가느냐, 점점 여기로 다가가는데 여기 높이가 바로 4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얘 좌극한 값은 4가 되더라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fx에 x는 3으로 갈 때 좌극한 값은 몇이다? 4다.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얘는 3 플러스로 가니까 얘는 바로 우극한을 따져보라 라는 거겠죠. 자 3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게 이 방향인데, 자 지금 이쪽에서는 함수값이 2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따라가면은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갈수록 어디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죠?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도 않고 그냥 애초에 다 2예요. 값이 2로 이렇게 있으니까 항상 2로 이렇게 유지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극한 값은 2가 되더라.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2로 유지가 되는 상태니까 우극한 값은 바로 2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의 값은 2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을 우리가 직접 한번 구해보는 과정을 한번 해봤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잘 이렇게 정리해 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이렇게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런 그래프를 보고 여기서 또 시작하는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자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x는 0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이렇게 조사해라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은, 우극한은 이렇게 따라가는 거를 따라서 우극한은 0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좌극한은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면은 계속해서 끝도 없이 올라가니까 무한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좌극한 값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항상 동시에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이 거기까지 잘 잡아놓고 가면은 나중에 배울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잘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좌극한과 우극한에서 끝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배우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래프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는데,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볼 거예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랑 y는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이라는 이 그래프 두 개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비슷하고 이 식을 정리해도 똑같이 나오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정의역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했는데, 둘 다 얘도 정리하면은 얘는 x 플러스 1로 나타나긴 하는데
이렇게 x 플러스 1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1을 제외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배웠었는데, 자, 여기서의 극한값을 한번 우리가 구해봤었어요. 첫 번째 우리 수렴을 배우면서 x는 1로 갈 때 극한값 이렇게 해서 x는 1로 이렇게 다가갈 때 극한값을 2다 이렇게 찾았고, 여기서도 x가 1로 다가갈 때 비록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쪽에서도 2로 존재한다, 2로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극한값도 2다, x는 1에서의 극한값이 2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함수값이 있든 없든 얘는 중요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한 값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다가가느냐 이걸 우리가 따졌어요. 자, 근데 우리가 뭐 대학교 수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함수가 나오겠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의 그 차이만 어느 정도 비교해줘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극한이 존재할 그 조건이 무엇인지 그래프를 직접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가 그걸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자, 왼쪽에서 오더라도 오른쪽에서 오더라도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도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는 값과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같기만 하면, 한 점으로 모이기만 하면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총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왼쪽에서 오는 것과 오른쪽에서 오는 것의 값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한 가지 조건이긴 해요. 자,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두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들 잘 정리해 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 큰 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우리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확인한 거, 왼쪽에서든 오른쪽에서든 하나로 모여야 한다라는 거. 그 두 극한 값이 같아야 된다. 자, 왼쪽에서 오는 건 뭐라고 했었죠? 방금 우리가 배웠죠? 좌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건 뭐라고 했죠? 우극한.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세 번째 조건이에요. 자,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서로 같다. 자, 이 같을 때 바로 함수의 극한값이 x는 1에서의 그 극한값이 존재한 그 점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이 세 번째 조건이 있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해요. 자, 그게 무엇이냐? 함수 fx는 x는 a에서, 우리 x는 a에서로 그냥 일반적으로 놓도록 할게요. 자, x는 a에서 좌극한을 갖는다. 바로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으려면은 우리 아까 확인했지만 좌극한과 우극한이 없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값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첫 번째 조건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빼먹지 말고 그 부분까지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마찬가지 함수 fx는 x는 a에서 이번에는 우극한 값을 갖는다. 자, 바로 이게 두 번째 조건이라는 거. 좌극한 갖는다, 우극한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좋고, 아니면 좌극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줘요. 좌극한이 존재한다, 우극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도 좋다라는 거. 자,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존재한 다음에야 이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때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다면,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아서 한 점으로 이렇게 모이는 걸로 이렇게 보인다면, 여기서도 함수값은 없지만 왼쪽에서 오는 것과 오른쪽에서 오는 것이 같다면 우리가 이때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우리가 그 이미지로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그 역도 성립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뜻은 얘네들이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얘네들이 충족되면은 그 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만족되는구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뜻은 x는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뜻은 좌극한도 존재한다, 우극한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값이 같다.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다. 세 가지 조건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이 세 가지가 만족하면은 x는 1에서의 극한값을 우리가 찾고 구할 수 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얘를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기호로, 식으로 정리해 보자면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자,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같다라고 한다면 거기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의 극한값과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고 이 값이 하나의 값 p로 이렇게 동일하다면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세 가지 조건을 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만족한다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죠. 이 방향으로 되고 이 방향으로 된다. 어떤 걸 표현하고 싶죠? 우리는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근데 몇으로 존재할까요? 좌극한도 p, 우극한도 p니까 fx의 극한값은 p로서 이렇게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근데 이 식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뜻은 세 가지를 삼축한다라고 했어요. 좌극한 값도 존재하고 우극한 값도 존재하고 그리고 얘네 둘의 값이 같다. 근데 둘 다 값이 p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한다면 좌극한이 존재하냐, 우극한이 존재하냐, 이 두 값이 같으냐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한다면은 극한값이 p로서 존재한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여기서 이 세 가지 조건과 x는 a에서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극한값을 갖는다의 반대가 뭘까요?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 하겠죠. 뭐 발산한다.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극한값을 갖지 않게 돼요. 자, 뭐 좌극한이 없거나 우극한이 없거나 아니면 좌극한과 우극한 둘 다 있어도 둘이 서로 값이 다르면은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부분 우리 같이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주의 써 있는 밑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그 예시를 좀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우리 같이 한번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냥 대충 그려도 돼요. 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뭐 그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봤던 그래프랑 비슷하죠? 자, 이렇게 한쪽으로 다가가는 것, 뭐 좌극한은 존재할 때에도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얘는 어떤 값을 갖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지 않으면은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무엇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일까요? 얘는 2번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극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갖지 않는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예시는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그래프처럼 이렇게 좀 끊어져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될 때, 자,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지금 이 점을 이렇게 다가갈 때, 한번 볼 건데 여기서의 극한값을 갖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로 다가갈 때 이쪽은 어떤 값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가 뭐 알파라고 하면은 그 함수 극한값은 좌극한값은 알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얘를 베타라고 한다면은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는 점점 그 높이가 베타로 가까이 다가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우극하는 베타로 갔고 좌극하는 알파로 간다. 우리가 둘 다 아까 봤었잖아요. 우리 아까 좌극한과 우극한을 각각 구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그런데 얘네 둘이 같지가 않아요. 알파와 베타는 충분히 떨어져 있으니까 얘네 둘은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지가 않은 경우에 이 경우에도 극한값을 우리가 구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 극한값을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알파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베타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얘는 무엇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3번 조건 서로 같아야 한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놓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예제 3번과 4번 통해서 마무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 보도록 할 거예요. 예제 3번 볼 건데, 자, fx는 x분의 절대값 x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절대값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말고 절대값이 있으면 일단 범위를 나눠요. 범위를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절대값은 x가 음수일 때와 양수일 때로 나눌 수 있죠. 자, 이 안쪽에 있는 애가 음수일 때와 양수일 때로 나누면 되는데, 그러니까 x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는 위쪽으로 x가 더 클 때, 이렇게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그러면 fx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얘는 그냥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x분의 x가 되어서 1이 된다. x가 음수일 때, x가 음수면은 여기 위에 안에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붙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가 되더라. x분의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x가 0일 때 포함한다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지금 보니까 분모가 x죠. 분모가 x니까 x는 0일 때 정의역이 그때 함수값은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x는 0일 때는 따지지 않는 그런 함수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같이 한번 보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자, x는 0을 기준으로 큰 쪽과 작은 쪽으로 나눠요. 자, 그래서 큰 쪽에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y는 1, 작은 쪽은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다. 자, 그럼 큰 쪽에 y는 1을 그려주면은 이렇게 1부분 y가 1인 그런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직선이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우리가 0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x가 0일 때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빈 그런 점으로써 놔두면 되겠고, 이렇게 수평한 이런 직선을 그려주면 되고, 자, 이 작은 부분은 y는 마이너스 1을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값을 갖는 모든 그런 점들. 그래서 여기도 0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진 그런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얘 극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할 거예요. 일단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보고 그 극한값이 몇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극한값을 조사하기 위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먼저 존재하는지, 몇으로 존재하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좌극한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거예요. 0을 기준으로 우리가 왼쪽에서 올 때와 오른쪽에서 올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서 올 때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가면 이쪽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부분으로 이렇게 쭉 오게 되니까 좌극한 값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0보다 작은 부분, 그러니까 0 마이너스로 갈 때 fx의 그 좌극한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오른쪽으로 갈 때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가면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는 0에서의 우극한 값, fx의 우극한 값은 몇이다? 여기가 지금 1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니까 높이는 항상 1로 유지되죠. 자, 그러니까 이 극한 값은 1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긴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데, 자,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과 1로 서로 같지가 않죠. 서로 같지 않으니까 세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만족을 못 시키는구나.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까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더라도 우리가 x는 0에서의 극한값을 따져라. 점점 x가 0으로 다가올 때 몇으로 다가오느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걔를 얘기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극한값을 구할 수 없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그 개념들 잘 이해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4번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4번 우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4번 두 개의 함수가 나왔는데, 자, 지금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조사해라 라는 그런 문제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얘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얘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우리가 극한값을 조사할 거예요. 자, 얘를 보니까 얘는 지금 x분의 x제곱 더하기 x니까 얘는 x와 x 더하기 1의 곱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인수가 x로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x 더하기 1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 꼭 빼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x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 꼭 넣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x 더하기 1이라는 그런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은 y절편이 1이고 기울기는 1인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다. 자, 그래서 얘가 y는 fx가 되는데, 자, 이때 다만 x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비어있는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직선의 그런 그래프가 얻어진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x는 0에서의 극한값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0으로 다가갈 때 이 방향과 이 방향 각각을 조사할 건데, 먼저 좌극한과 우극한 값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좌극한 이 방향으로 따라갈 때 왼쪽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어디로 올라가죠? x가 0으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점점 이 1이라는 값으로 다가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좌극한이 존재하는구나.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의 그 좌극한 값은 1이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극한 오른쪽으로 갈 때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가면은 점점 이렇게 가는데 그 값이 여기서도 1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때의 fx 우극한의 값은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은 존재한다 여기까지 찾았고, 그럼 이제 극한이 존재하는지 따지기 위해서는 얘네 둘을 비교하면 되죠. 둘 다 1로서 같으니까 얘네 둘은 같구나. 자, 그러면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몇으로 존재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바로 이 값이 1로 이렇게 존재한다. 우리가 이렇게 조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2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얘랑 비슷한데 절대값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절대값이 있을 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말고 두 케이스로 나눠보라 라고 했어요.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보고 우리가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 보니까 그냥 얘를 벗겨주면은 x가 0보다 크면은 여기 안에 있는 애는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냥 빠지게 되죠. 자, 그러면 x분의 x제곱 더하기 x가 돼요. 근데 여기는 x는 0을 아예 포함하지 않는 그 양수 부분이니까 얘를 그냥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나눠주면은 이쪽 부분은 x 더하기 1이 되더라. 자,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이 안쪽에 있는 애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x로 나오게 되죠. 자, 마이너스 x분의 x제곱 더하기 x가 되니까 얘는 근데 어차피 음수니까 얘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x를 나눠줄 수 있어요. 자,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1분의 x 더하기 1 이렇게 되더라. 자, 근데 마이너스 1분의 x 더하기 1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얘를 또 정리하면은 굳이 이렇게 다 풀어주자면 우리가 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x 빼기 1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x는 0을 기준으로, 자, x는 0일 때는 우리가 얘가 0이 되니까 이때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면은
얘네들만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얘를 기준으로 나눠서 우리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x가 0보다 클 때는 y는 x 플러스 1을 따르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 빼기 1을 그려주면 된다. 자, x 더하기 1은 우리가 0,1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비워놓고, 자, 이 부분 왼쪽 부분 마이너스 1. 자, y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려주면 돼요. 근데 여기도 x는 0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이제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0으로 갈 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따질 건데, 자, 왼쪽으로 갈 때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은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그 좌극한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1로 가까이 다가간다. 그래서 기호로 쓰자면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의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우극한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걸 볼 건데, 자, 오른쪽에서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함수의 그래프 따라가면은 이 방향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이때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때 우극한 값은 몇이다? 바로 1이 된다. 이렇게 1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니까 우극한 값은 1이다. 자,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은 존재하지만 마이너스 1과 1로 서로 다르니까 여기서 x는 0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기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이유는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예제 3번까지, 예제 4번까지 하면서 뭐 좌극한, 우극한 배웠고 함수의 극한이 존재할 그 조건에 대해서까지 배웠어요.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정리해 놓으면 좋겠고, 자, 심화 문제, 여러분들이 심화 문제 꼭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심화 문제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그렇게 막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여러분 심화 문제까지 꼭 풀어주길 선생님 바라도록 할게요. 자, 뭐 질문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아니면 다음 주에 이렇게 갖고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들 좋으니까 극한의 개념 여러분이 꼭 잘 잡아놓고, 이게 진짜 베이스가 되는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꼭 잘 잡아놓고 우리 다음 시간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이렇게 얼굴 보면서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더 이렇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